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손원익입니다. 먼저 국회에서 기부문화 선진화 포럼을 창립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발제를 맡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기부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그 토론회와 그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각 부처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발표만 한 게 한 해에 5번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기부 문화 나눔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던 게 2010년인데 그때쯤 제가 기억하는 거는 기부 문화를 정착하자 이런 게 큰 주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문화를 선진화하자 해서 그 기부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이제는 좀 그 질을 좀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제목도 타이틀이 잘 붙여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드린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지금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좀 뒤로 나와서 좀 불편하긴 한데 전체는 제가 맡은 파트는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과연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좀 매크로적인 시각에서 저는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시면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4년도에 복지 예산이 100조를 넘었습니다. 이제 예산에서 보면 거의 30%까지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복지 예산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복지의 사각지대 그리고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북유럽처럼 정부가 모든 거를 다 대행하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한 60%씩 때리면서 돈을 다 걷어서 모든 지출을 정부가 감당하는 그런 북구 스타일의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민간의 기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기부할 여력도 별로 없어요.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미국 대표적이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떤 민간 영역에서 정부 역할을 일정 부분 대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복지도 사실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민간의 기부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DP 대비 기부 비중을 보면 0.8% 후반대 정도에서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개인 기부 비중도 한 0.5%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용한 통계들이 주로 이제 국세통계연보인데요. 그 국세통계연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 이게 아까 앞에서도 우리 이일의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999년도를 보시면은 개인의 기부가 1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법인이 한 2조 정도 됐었고 매우 작았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보시면 개인이 한 30%, 법인이 한 70%. 그러니까 그 당시는 2000년도 이전에는 주로 기업 위주의 기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한 15년 전이죠. 그리고 그 뒤를 지나면서 2000년을 정점으로 개인과 기업의 기부가 이제 크로스가 됩니다. 크로스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개인의 기부가 기업의 기부를 앞서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요. 2013년도 자료를 보시면 기부금 총계가 12조 한 5천억 되고 개인이 7.8조 원, 법인이 한 4.6조 원. 그래서 비중을 보시면 기업 대 개인의 비중이 6대 4로 99년도에 7대 3에서 거꾸로 역전돼서 한 이 정도 비중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게 기부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확연히 나타나는데요. 이게 크로스되는 지점이 2000년도고 그 이후에 보시면 개인 기부가 기업 기부를 앞서서 그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개인 기부가 중요하냐면 기업 기부는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이윤 중에서 기부를 합니다. 그거는 누구 돈이죠? 그거는 기업을 운영하는 CEO 돈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주주의 돈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업의 운영자가 CEO가 기부를 해요. 어떻게 보면 주주에 대한 권익의 침해다는 그 학문적인 그러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많이 요구하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약간 준조세 성격이다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개인 위주의 기부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2000년도 이후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건 여러 가지 홍보나 여러분들 NGO에 계신 분들의 노력의 결과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제가 쭉 20년 한 조세 정책을 했지만 조세 정책에서도 그와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이 그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걸 보면요. 그 다음 거는 이거는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그 이후에 이제 통계가 없어서 그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GDP 대비 개인 기부 비중 아까 앞에서 우리나라 0.5% 정도 됐는데요. 이거 보면 이게 크게 순위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그 미국이 1.67%로 가장 높고 그다음 캐나다, 영국 이렇고 이 중에서 비교 대상 중에 가장 낮은 데가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중간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중간 정도 위치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수가 아까 우리 이주영 의원님 말씀하신 그 기부 통계 지수인데요. 물론 이제 이거를 통계 자체의 어떤 신뢰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보면 지금 2012, 13, 14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2010년도에 81이었어요. 81이었고 12년도에 45위로 올라왔다가 14년 돼서 다시 60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부를 한 적이 있느냐, 자원봉사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도움 필요한 사람한테 도와준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간단한 질문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신뢰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기부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기부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눔 교육이라는 게 교육 과정에 들어갔어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나눈다는 거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하고 이미 성인이 된 우리처럼 교육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은 뭐 언론이나 어떤 NPO 이런 데서 지속적인 홍보와 어떤 그런 교육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 조세제도인데요.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세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받는 단체, 여러분들이 하시는 NPO 같은 단체가 있고 거기다가 돈을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조세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부를 받는 단체들은 대부분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돈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고 설정해서 할 수 있고 수익 사업을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 사업에서 나온 돈의 50%는 다 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공익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을 배려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소득공제가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달라지긴 했지만 뭐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세액공제로 바뀌고 나서 조금 기부가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여기에 대해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그 모금 단체에 계신 분들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액 기부자일수록 이 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고액 기부자면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세금을 좀 덜 혜택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기부하겠다는 마음도 좀 필요해요. 이제 그런 거가 사실은 좀 교육이 필요하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제 모금 단체에서도 보시면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냈어요. 그럼 거기에 그 연말정산 때 우리가 세제 혜택을 해서 세금을 돌려드립니다. 그럼 돌려주는 돈이 누구 돈이죠?
그 돈은 우리 돈입니다. 그건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들의 세금에서 거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 많은 분들이 내는 돈의 일정 부분을 국민 모두가 나눠서 부담을 같이 해주고 있는 그게 세액공제, 소득공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금단체도 그냥 기부를 많이 받기 위해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늘려달라고 막 정부에 요청할 게 아니라 모금하는 분들한테 그런 인식을 자꾸 퍼뜨려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데는 기부에 대해서 전혀 세제 혜택이 없어요. 제가 거기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도 안 주면 기부 안 할 텐데 이거 왜 하나요? 그러니까 그쪽 담당자 얘기는 기부하면 자기가 굉장히 기분 좋고 기쁠 텐데 왜 우리가 돈을 나눠서 부담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있는 거죠. 기부를 통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질적 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선준화가 이제 이 얘기인데요. 이 한 가지 좀 이건 꼭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 개인 기부가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인 기부의 90%가 종교 기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종교 쪽에서 모든 게 대부분 들어가고 한 10% 정도가 불특정 다수의 다른 단체, 이런 NPO 단체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전체 개인 기부에서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이 통계는 통계청에서 가계동향조사로 과거에는 그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회비 이런 게 막 분모에 들어가서 30 몇 %밖에 안 나왔지만 이 통계청에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통계청이 적극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는 그게 똑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기부금이 전 차지하는 게 92%, 뭐 89%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보시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종교단체로 들어간 것이 사회복지나 뭐 여러 가지 그 공익활동이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종교단체가 그걸 오픈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종교단체로 들어가서 공익활동으로 사용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교단체 기부가 전체 90%다. 근데 그거가 분야별로 사회복지, 뭐 대북 지원, 외국에도 지원 이런 거를 분야별로 나누면 아마 순수 종교단체로만 들어가서 남아있는 그 기부금은 비중이 굉장히 적을 거다. 근데 그걸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통계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외국의 경우인데 그건 참조하시고요. 보면 외국에도 기부가 이제 처음 많이 정착되기 전에는 다 종교 비중이 다 높았어요. 근데 점점 그게 지날수록 종교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전문 모금 단체 양성인데 모금 단체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모금 단체 보면 정부에서 이제 주도하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하나 있고 그 나머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그 나머지 단체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그거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단체, 민간 단체들이 생겨날 수 있게 우리가 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 5번, 6번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잡혀갖고 사실 전문 모금 단체가 된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한 얘기가 사회복지공동 모금회가 이제 거의 반 이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기부의 추세가 개인과 기업이 이제 6대 4쯤 됐는데 공동 모금에 들어가서 보면 기업과 개인이 7대 3으로 옛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기업들이 편하게 거기다가 돈을 내고 또 약간 우리 여기 냈다는 걸 이렇게 보여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부 전체의 트렌드하고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도 뭔가 좀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산기부 제도는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여러 제도적으로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조세 혜택을 준다 해서 이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가족 앞에서 미리 얘기하거나 그걸 유언장에 쓰거나 이런 문화가 지금 아닙니다. 굉장히 꺼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외국에 보면 벨기에가 가장 유산기부가 잘 돼 있는데 그 나라도 우리하고 문화가 비슷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이유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홍보와 어떤 인식 전환에 어떤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 제고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투명성이 담보 안 되면 절대로 기부 안 합니다.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금 단체나 비영리 단체들도 사실은 결국은 투명성으로 경쟁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만큼 투명하게 쓰고 있다는 걸 가지고 경쟁해서 모금을 받고 기부를 받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재판단에는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각 부처나 시도지사의 도청에서 설립을 해주고, 그러니까 설립과 공익성 검증은 기재부 세제실에서 하고 사후 관리는 또 국세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 세 단계가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고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상황이 돼 있는데 이거를 한 군데로 몰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그래서 가칭 영국의 체리티 커미션과 같이 공익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민간 위주의, 그리고 정부와 합동으로 이어지는 어떤 행정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서 설립부터 공익성 검증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그 비영리 단체 입장에서는 수능 비용과 여러 가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고조했던 거는 공익형위원회, 그리고 대안으로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면 아예 MPO 청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정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정부 위주고, 그리고 가장 쉬운 거는 이 공익위원회는 이제 정부 조직 비슷한 게 만들어져야 되지만 국세청에다가 비영리 관련된 국을 하나 신설하면 그것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이제 국세청에다 이걸 공익법인과 관련된 걸 맡긴다는 게 정서상 별로 와닿지 않고, 그리고 이 역시 정부 위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한국형 공익위원회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걸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모금 단체 입장에서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담보됐을 때 국민의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